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 협력실의 김경옥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 대응 전략에 대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에 대한 대응 실무와 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링크 단속 지원 사업, 그리고 IP데스크 오프라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IP 스페이스의 문병훈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문병훈 대표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 중국 법인 지식재산팀 팀장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 IP데스크, 콘텐츠진흥원의 심천센터 협력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주신 그 IP 스페이스의 문병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방금 그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저희 이제 한국 이제 K뷰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위조품 문제도 함께 따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국산 위조품의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지 저희가 이제 실무를 현장에서 하면서 느낀 내용이라든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한번 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방금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위조품 관련된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된 이제 업무를 이제 10년 정도 하고 지금 이제 현재는 중국에서 관련된 이런 지식재산 보호하는 이제 IP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이제 주로 한국 브랜드의 지식재산 문제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제 발표 자리가 많이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화장품 브랜드의 담당자 분들만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온 기회여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좀 긴장도 되는 상태인데 일단 어, 최대한 그 시간 아까우시지 않도록 이제 실무적이고 도움되는 내용 위주로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일 그 간단히 일단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저희 K뷰티의 이제 현황이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 그리고 실제 이제 지식재산 침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 K뷰티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형태의 침해들이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형태, 종류 그리고 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면서 각 실무자들께서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저희 이제 한국 K뷰티 제품들이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중국산 유조품들이 저희 브랜드의 매출 혹은 광고를 이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실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인사이트도 한번 제안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다시 저희 이제 K뷰티가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수출이 매년 이제 새로운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제 10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하니 확실히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시기가 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10개, 이제 국가 기준으로 보자면, 물론 요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여전히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1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예전에
과거에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수출 비율이 거의 40에서 50% 정도까지 이제 차지했던 거에 비하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국이 줄어든 만큼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확인되는 게 이 이런 이제 중국 내수에서는 유통이 줄고 미국이나 다른 일본 그 서양 국가에서는 이제 유통이 늘고 있다라는 걸 그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예,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래 내용에 담아서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온라인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가 노출되고 예를 들어 뭐 한류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이제 영상 콘텐츠나 음악을 통해서도 이제 한류를 접하게 될 수 있는 해외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큰 기회이자 동시에 이제 중국 위조품조차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 통해서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 예,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라고 현재 이제 현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유조품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유통되는 경향인 거죠. 과거에 중국의 위조품 문제는 중국 내수의 문제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위조품이 미국을 포함한 저희 K-뷰티의 다른 나라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일단 손상이 오죠. 아시는 것처럼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가방이라든지 의류 뭐 이런 이제 뭐 혹은 뭐 봉제 인형, 장난감 이런 이제 위조품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이제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조 화장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했거나 혹은 뭐 이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브랜드의 직접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적 분쟁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도 확대되고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뭐 관련된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경고장을 발송함에 있어서 변호사들의 그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는 자체의 비용도 굉장히 큰 예, 리스크인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일단 그 저희 실무적으로 이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지식재산 그리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그런 간단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장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화장품의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상표라는 표현도 당연히 많이 쓰고요. 뭐 TM, 뭐 브랜드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일단 딱 법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공식적인 권리 이름은 크게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이제 상표권. 예, 이게 저희 K-뷰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야말로 쉽게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에 대한 권리를 등록해 놓은 것이 이제 상표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용기의 특이성이 있다면 디자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보시고 계신 이 사진 자체, 여기에 뭐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느냐,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랑은 무관하게 그냥 이 이미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 내용물에 어떤 특이한 성분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 내용물에 대해서 특허권을 어, 등록을 하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권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K-뷰티와 관련해서 위조품 대응을 한다거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다수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8, 90%는 상표권이고 나머지 1, 20% 정도의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브랜드사끼리 특허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모방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특허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런 디자인 용기를 모방했다거나 이름을 모방했다거나 하기 때문에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위주로 지식재산 침해 대응은 진행이 된다. 예,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 용어 정리를 한번 또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희 위조품 혹은 뭐 이런 용어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저희 흔히 그냥 구어로 사용할 때는 뭐 짝퉁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가품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일단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위조품이라는 말로 한번 그 일단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조품은 저희 브랜드사의 제품하고 1대1로 완전히 똑같이 만든 제품, 흔히 저 데드카피라고도 하는데 그 제품을 이제 위조품이라고 예,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다르다거나 디자인이 약간 다르다거나 우리는 없는 제품을 뭐 만들었다거나 이런 건 기타 이제 모방품이나 상표 침해 제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완전히 동일하게 상표도 동일하고 제품 규격도 동일한 모든 것이 동일한 제품을 이제 위조품이라고 예, 정리해서 아래 이제 내용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조품이라고 하면 방금 위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비자가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나 뭐 가방 혹은 이런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조품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오히려 소비자가 이런 이제 명품 위조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갈 정도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문구라든지 완구라든지 뭐 사소한 핸드폰 케이스, 뭐 열쇠고리 이런 경우엔 위조품이어도 뭐 상관없고 그냥 저렴하기만 하면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예민하지 않은 예,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K뷰티 제품 같은 경우엔 식품, 의약품 뭐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적용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부러 위조품 화장품을 찾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조품인 걸 확인이 되더라도 아, 그래도 뭐 이거는 싸니까 일단 뭐 다 사용하자라고 할 소비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회피를 하는 위조품이고 위조품이 발견됐을 때 시장에서 브랜드사의 이미지에 가장 큰 손해를 미치는 것도 바로 이런 카테고리의 제품이라고 예, 저희는 실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품 대응 자체가 항상 시급하고 소비자에게 이런 이제 불법 위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에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되는 업계도 예, 이쪽 업계고 저희 KBT 업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은 그 주로 어떤 형태의 지식재산 침해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위조품이죠. 그 1대1로 똑같은 제품들이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 내용물도 다 안쪽에 넣고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예, 이제 위조품 사건이 가장 저희한테 그 위협이 되고 예, 가장 다수의 브랜드들께서 문제로 이제 직면하고 계신 예, 그런 이제 침해 유형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디자인 모방 제품이죠. 몇 가지 뭐 예시를 이렇게 사진을 제가 비교로 올렸는데 뭐 이제 좌측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왜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모방 제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상표도 다르고 그 전체적인 색상도 다릅니다. 이미지도 다르고요. 근데 얼핏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저희 한국 브랜드사의 제품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제품들은 딱 모방 제품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컨셉을 굉장하게 비슷하게 만든 제품들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인기 제품에 대한 이제 모방입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엔 위조품은 사실 법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상표를 쓴 거기 때문에 위조품은 상표권 침해는 100%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장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창고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찾아내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이런 모방 제품 유형들은 찾아내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이 회사들, 중국 회사들이나 이 제조 공장들의 정보가 다 제품에 기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냐, 혹은 뭐 디자인 침해에 해당할 것이냐, 또 뭐 부정 경쟁에 해당할 것이냐, 이런 건 제품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이런 그 침해 유형은 법적인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성립하느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런 그 제품들이 대응이 훨씬 까다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온라인을 통해서 위조품이 이제 도매로 많이 유통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저희 몇 가지 그냥 이제 사례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3일 전에 중국 그 1688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요런 이제 참고가 다 그 실제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고 당장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9위안, 10위안이면 지금 이제 환율로 한 2,000원,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수준입니다. 본품을 2,000원으로 팔고 심지어 4.5위안 이렇게 되면 이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런 제품은 저희가 이제 의심하기로는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제품 판매들이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품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직 이제 위조품의 유통이 많은 편이고 신속한 대응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위조품들이 만들어진 것을 넘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되는 침해 유형이죠.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의 핵심인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조품이 수출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저희의 주요 해외 시장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산 유제품의 리스크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해외 시장의 문제로까지 확산시키는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일 이제 발표드리는 내용이나 아래의 뭐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세관 단계의 모니터링 이 부분은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실무를 하면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위에는 이제 치매 유형이었고요. 요 아래는 이 각 치매 유형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소에 중국 쪽에서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뭐 박람회, 화장품 박람회 아시죠? 뭐 상해랑 광저우 뭐 이런 곳에서 매년 화장품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상시 조사를 하면서 그런 이제 모방 제품이라든지 위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 중국에 있는 주요 온라인 외에 그 화장품 도매 시장, 오프라인 도매 시장, 뭐 용기 제조 도매 시장 이런 곳들을 상시로 다니면서 저희 K뷰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위조품이 진열돼 있는지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위조품 공안, 중국 경찰을 통한 형사 단속도 진행을 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 단속도 진행을 합니다. 이 형사단속과 행정단속의 차이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전달드린 그런 그 실무 그 FAQ 자료에 저희가 상세하게 담아서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속 외에 민사소송도
중국 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이제 치매 대응 수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관 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거 이제 오프라인이었고요. 그 외에 당연히 지금 브랜드사에서 많이 관심 가지시는 이제 온라인에 대한 대응도 어, 저희도 이제 평소에 상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응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플랫폼을 포함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남미, 유럽, 동남아 이런 이제 플랫폼들에 대해서 온라인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단속을 이렇게 행정단속과 형사단속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예, 비교한 자료고요.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행정단속은 중국에서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1,000만 원, 중국 돈으로 5만 위안 정도인데 5만 위안 이내에 이제 유조품 같은 경우엔 범죄로 성립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행정 처벌하고 끝내겠다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물건 압수하고 너 이거 위조품 팔았으니까 과태료 내. 과태료 얼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아주 간단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단속은 여기 아래 보시면 우측 하단에 뭐 도소매업자라든지 박람회의 부스라든지 소규모 창고 이렇게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런 유조품 사건에 예,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단속은 그야말로 이제 범죄입니다. 범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유조품 사건은 범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건만 압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조치죠. 그래서 위조품 유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형사 단속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형사 단속은 물론 난이도가 훨씬 높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을 성공했을 때 그런 이제 단속 효과 측면에서는 몇 건의 행정 단속을 진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사건에 따라서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창고 그리고 뭐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이제 유조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단속을 통해서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은 이제 세관 수출 단속이고요. 세관 수출 단속은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조품이 해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관 수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세관에 이제 중국에 등록하신 상표를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돼요. 뭐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최소한 그 등록이 돼야 중국 세관에서 모니터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표현이 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일단 상표 등록이 저희 삼류의 화장품만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상표가 등록이 돼 있겠죠. 그리고 매일 중국 세관을 통해서 수출되는 물량도 어마어마할 테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이 좌측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의심되는 화물이 발견이 됐다. 그럼 이 제품의 상표권자한테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취해야 이거를 압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위조품인지 아닌지의 감정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이걸 뭐 그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 등록을 한다라는 것이 세관 등록을 안 하면 세관에서는 위조품을 안 잡아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등록을 안 해도 위조품이 명확하다면 잡죠. 근데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품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세관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정보들, 세관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상표를 위주로 먼저 이제 대응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중국 세관 그리고 이제 미국 세관을 포함해서 이제 주요 세관의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등록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직 한국 브랜드사에서 중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온라인 신고도 하시고 오프라인 뭐 조사나 단속까지 하시는 브랜드가 적지 않으신데 이 세관의 수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소수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를 반복적으로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민사소송인데 중국 내에서 일단 하는 이제 민사소송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사소송은 미국에서도 하실 수 있고 중국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유조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메인 국가고 메인 국가에 대해서 유조품을 크게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요 판매자들, 온라인을 통해서 유조품을 다량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 그리고 유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에 대해서 방금 세관 단속이라든지 온라인 링크 신고 혹은 오프라인 유조품 단속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민사소송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민사소송을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저희가 브랜드사 입장에서든 유조품을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든 공통된 목표는 뭘까 생각해 보면 이윤입니다. 이윤. 이돈 벌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을 하고 이윤이 높아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조품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뺏어와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위조품 만드는 사람들의 이윤이 유지될수록 위조품 생산 유통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팔아서 얻은 수익, 불법적인 수익을 토해내라 라는 조치를 병행해야 그 사람들의 이윤이 떨어지고 그 이윤이 떨어지는 만큼 이 브랜드의 위조품을 통했더니 막 소송도 들어오고 막 세관에서 걸리고 오프라인으로 막 제품도 단속되니까 이 제품 위조품으로 만들면 이게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이 브랜드를 포기하게 됩니다.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단속 한두 번 당했고 소송 한두 번 당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어느 특정 브랜드, 특정 제품의 위조품을 만드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법적인 조치를 당해서 걸리니까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이윤이 내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선택은 이 브랜드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브랜드의 위조품을 만듭니다. 위조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우리 위조품을 안 만들게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른 위조품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대응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비용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윤을 낮춰야 된다. 그럼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요 페이지가 제가 오늘 그 웨비나를 들으시는 담당자분들께 딱 전달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조품들이. 근데 저희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미국에. 미국의 이베이나 아마존 통해 위조품이 발생을 하니 이베이 아마존에 있는 링크 신고를 하고 뭐 샘플도 확보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근데 계속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아무리 뭐 신고해도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끌어올라가니 이거 결국에 중국에서 온 거네. 중국에 있는 판매자네. 중국 회사가 미국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위조품을 파는 거네. 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대응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다만 양쪽에 진행되는 대응은 중국 같은 경우엔 위에 소개드린 위조품 생산 공장에 대한 단속, 아주 가장 본원적인 문제죠.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와 단속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당연히 중국에서도 링크 신고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대응하면서
그들의 이윤을 낮춰야 되고 수출되는 모니터링, 아예 나가는 단계에서 잡는 노력을 중국에서 이 네 가지를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전제에서 미국에서 이제 링크 신고도 진행하시고 세관 등록을 통해 혹시라도 중국에서 세관 등록이 됐지만 빠져나간 유조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한 번 더 모니터링 되게 하시는 거죠. 중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2차로 이제 세관에서 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것. 이제 그게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그럼 오프라인 단속이나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근데 다만 특성상 미국에서 위조품 공장이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테고요. 위조품 화장품을 만드는. 그리고 대량으로 창고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경우보다는 주문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제품들이 해외 직구로 간다거나 혹은 소량으로만 미국으로 보내놔서 그리고 소량으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다수일 거라서 이 미국 내에서 그런 민사소송이나 오프라인 조사 단속을 진행하는 비용 시간에 대비해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현저히 적을 수 있다. 저희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건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예산, 그리고 그에 비한 이제 효과를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업무의 진행에서 미국은 좀 더 컴팩트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링크 제거에 집중을 하시고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대응은 중국에서 진행을 하시는 양동 작전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그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을 동시에 하시되 미국은 링크 신고 위주로, 중국은 링크 신고에 오프라인 단속과 민사소송 위주로 해서 판매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진행하시는 것을 예, 메인 전략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링크 신고 말씀드렸었는데 링크 신고하실 때도 사실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링크를 보시면 오른쪽의 링크는 요 판매량이 0입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이제 판매량이 0이죠. 그러면 사실 이 제품은 아직 저희 브랜드사에 실질적으로 침해를 입힌 상태는 아닙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게 누적 판매량이 이미 이제 2,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피해액이 이제 발생. 근데 링크 신고 차원에서 보면 이 두 개는 그냥 한 건의 링크 신고입니다. 근데 저희 가치 측면에서 보면 왼쪽의 링크 신고와 대응은 오른쪽의 링크와 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이제 침해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냥 위조품 온라인 링크 신고가 있다고 몇 건을 내렸다, 뭐 100건을 내렸다, 1000건을 내렸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향력이 큰 위조품 판매자와 영향력이 없는 위조품 판매자를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판매자는 그냥 링크 신고해가지고 빨리 내려버리면 그만이고요.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관계없이. 근데 왼쪽에 있는 이렇게 막 수천만 원을 이미 판매한 판매자한테도 그냥 똑같이 링크 신고해서 한 건으로 내리고 끝난다. 그럼 사실 이 판매자는 그 어떤 피해도 입은 게 없습니다. 이미 팔기는 4천만 원이나 팔았고, 그냥 링크 신고해서 내려갔으면 다시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왼쪽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링크 신고만 해서 오히려 증거를 없애버릴 게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그런 오프라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조사나 조치, 민사소송을 해서 야, 너 이거 4천만 원이나 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라고 해서 이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조치. 이런 조치들이 병행이 되면서
링크 신고를 해서 차단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 판매자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 링크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링크 신고를 하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거들이 그냥 이미지를 이제 도용했다. 예를 들어 이 사진 보시면 이쪽에 이런 사진이 만약에 브랜드사에서 쓰고 계신 공식 사진이다. 그럼 이미지 도용했으니까 내려. 라는 이유로도 이 계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조품인 거죠. 위조품이면 위조품이라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위조품이라는 신고가 뭐냐? 이 제품을 실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구입을 해서 진품하고 가품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 리포트를 근거로 이 플랫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신고하면 링크가 다 내려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도용 같은 걸로 신고를 하면 그냥 이 이미지만 내려갑니다. 이 링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계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위조품 신고가 되면 일단 이 링크 자체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링크의 계정 소유주한테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 계정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링크가 차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의 계정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 회사는 요 페이지 가운데에 좌측 상단 보시면 요 써 있는 중국어가 이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계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죠. 이 회사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이 1688 플랫폼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건 이제 판매자한테 아주 심대한 영향이죠. 내가 계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회사를 쓰거나 다른 개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건 링크가 하나 내려간 걸 다시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위조품 신고, 그러니까 링크 신고도 저희가 힘든 신고일수록 상대방한테도 힘든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몇 건을 그냥 링크 신고했다. 링크 몇 개를 내렸다. 이런 건 표면적인 데이터에 불과하고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위조품 신고냐 아니냐, 이 이미지 도용 신고냐 아니냐, 그냥 이미지만 내려간 거냐, 링크가 다 내려간 거냐, 아니면 링크가 내려간 거냐, 아니면 그 계정에 어떤 페널티까지 간 거냐.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현재 물론 업무를 하고 계신 업체가 있으시다 하시면 이런 위조품 신고 위주로 될 수 있도록 위조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미지 도용 신고라든지 이런 간단한 신고로 대체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에이전트와 이렇게 소통하거나 모니터링, 감독하시는 게 일단 온라인 침해 대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감정서, 진가품 비교를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보시면 이런 서류를 저희가 만들어서 감정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에서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링크 신고 분명히 요청을 했고 링크 신고도 됐고 링크 신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제품을 계속 팔고 있느냐? 그 이유입니다. 바로 위조품 신고였냐, 이미지 도용 신고였냐 이 차이입니다. 계속 팔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지로만 해서 쓰면 그냥 내려가니까. 근데 이 위조품 신고를 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중국 플랫폼이든 미국의 어떤 다른 플랫폼이든 동일합니다. 위조품 근거로 한 비교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신고는 전체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드리는 제안은 위조품을 유통하는 그런 판매자들을 등급별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의 판매자와 우측의 판매자는 동일한 대응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어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유조품 유통이 굉장히 큰 곳, 아니면 중간, 아니면 미비한 곳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나누셔야 됩니다.
심각한 저희 제품을 그 유통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영업 측면에서도 당연히 뭐 모든 고객은 중요하지만 좀 더 큰 그런 이제 유통사와 그래서 좀 적당한 크기의 유통사와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뭐 개인 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이라든지 소통 전략이 다른 것처럼 유조품의 판매자에 대한 대응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팔고 영향력이 있는 애들일수록 저희 대응도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힘들지만 귀찮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1등급에 지금 문제는 1등급에 해당하는 유조품 판매자들한테 3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조치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리고 3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끔 1등급에 해야 될 그런 막 여러 조치들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다 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조품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런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저희도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된다. 요건 브랜드사 안에 내부 담당자분께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서 활용하시는 그런 에이전트나 로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진행되도록 주문과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그 브랜드사와 처음에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위조품 단속을 그 전에 해보셨냐? 그러면 아예 뭐 계속 하고 있고 해왔다. 효과가 어떠냐라고 저희가 다시 여쭤보면 계속 하고 있는데 유조품 단속을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주로 하고 계시냐 하면 적지 않은 회사에서 어, 온라인 링크 신고하고 있는데 뭐 한 1, 2년 했는데 크게 이게 효과를 못 느끼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링크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 브랜드 프로텍션이지, 그러니까 위조품 단속을 해서 브랜드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지, 온라인 링크 신고나 온라인 침해 대응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가 아닌 거죠. 근데 많은 브랜드사 담당자께서 온라인 신고하니까 이게 이제 충분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온라인 대응은 온라인대로 하면서 오프라인 대응을 할 건 오프라인 대응을 동시에 해야 되고 민사소송을 할 대상은 동시에 해야 되고 동시에 위조품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응 전략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쓰일 수도 있고 상대에 따라 그 중에 한 가지만 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 4번의 대응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다른 대응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지선다여서 1, 2, 3, 4번 중에 한 가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1, 2, 3, 4를 동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1번이 아닌 3번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대응 방식이 있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출입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예, 수출입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이제 그림들이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세관의 그 로고고요. 가운데가 이제 홍콩 세관의 로고입니다. 이제 맨 아래가 이제 미국 세관의 로고인데 요 홍콩을 추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조품, 특히 혹시 뭐 중국 와보신 담당자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남쪽, 그러니까 홍콩을 감싸고 있는 그 중국의 성이 이제 광동성입니다. 광주가 바로 이제 광동성의 이제 가장 큰 도시고요. 예, 제가 지금 이제 발표를 드리고 있는 이곳도 지금 광동성입니다. 광동성은 중국 내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고
위조 화장품이 생산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광동성입니다. 광동성은 홍콩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 홍콩으로 물건 이동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왜 홍콩으로 굳이 가느냐?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만약에 넘어가는 수출 물건과 중국에서 홍콩으로 간 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약간 제품이 신분 세탁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받는 그런 이제 회사나 세관에서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발로 물건이 온 거면 좀 위조품이라고 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적지 않은 위조품 유통 사항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 홍콩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서 나갑니다. 수치로 보면 전 세계 위조품에서 60%가 중국을 통해 나가는데 나머지 25% 정도가 홍콩을 통해 나간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홍콩에서 위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홍콩도 세관 등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홍콩도. 홍콩과 중국은 뭐 홍콩은 다 중국이라고 중국 정부에서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상표도 홍콩에선 따로 등록하셔야 유효하고 세관 등록도 중국을 별도로 홍콩의 세관 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냥 두 개의 다른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상표나 세관 등록 이런 단속 실무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아주 다른 나라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세관 등록까지 하시면 그래도 일단 세관 단계에서는 굉장히 완전하게 그래도 이제 장치를 걸어 놓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인사이트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동남아에서도 위조품이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워낙 제조업이 발달을 했고 이런 이제 위조품 유통이 거의 그 중국 정부는 인정을 하기 어렵겠지만 거의 중국의 한 굉장히 큰 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조품을 유통하고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회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전히 K뷰티의 위조품의 중심지는 단연 중국이고 앞으로 근시일 내로 이런 그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든 남미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일본 시장을 고려하셔도 중국의 대응은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예. 두 번째 인사이트로는 방금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대응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오프라인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프라인에는 당연히 세관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오프라인 업무인데요.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이 온라인 업무와 오프라인 업무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오프라인 업무만 해서도 안 되고요. 온라인 업무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양쪽의 대응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이 비행기 날개가 잘 균형 맞춰서 날아가듯 이 두 가지의 대응은 어느 거 하나를 택일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균형에 맞춰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흔히 하시는 저 질문 중에 위조품을 근절할 방법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위조품을 근절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시장에서 인기가 하나도 없어지면 위조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위조품 자체는 근절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조품의 출현은 사실 인기가 있다는 척도입니다. 저희 브랜드사나 혹은 브랜드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조품이 나오는 건 불쾌하신 일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위조품이 줄어들면 정품의 인기와 정품 매출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정품 매출이 올라간과 동시에 위조품도 올라가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위조품에 출연하는 건 불쾌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다만 위조품이 출연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로 더 확대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품 대응이라는 게 진짜 두더지 잡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건데 한번 생겨서 단속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에 단속도 하고 소송도 하고 막 하면 줄어듭니다. 분명히. 다른 데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다른 브랜드로. 근데 단속을 또 안 하면 다시 이 잡초가 막 올라오듯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다시 막 올라오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회사의 다른 업무들, 뭐 영업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을 뭐 딱 이번 달 딱 한 달만 하시고 아 그래 앞으로 이제 남은 12월까지는 이제 재무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아 영업 광고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이 업무도 일상적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다. 이벤트적으로 한번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비해 좀 심각해졌다면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 인내심을 갖고 하셔야 될 일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냥 저희 진행했던 사례, 화장품 관련된 사례 소개드리고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광시라는 곳에서 단속된 건데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광동, 이제 홍콩에 있는 광동이 있고 그 광동성의 좌측 편에 있는 게 이제 광시성, 예, 광서성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입니다. 예, 중국의 아주 아래쪽. 그쪽에서 이제 발견된 위조 화장품이었고요. 이제 공장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형사 단속으로 진행이 됐고 예, 현장에서 4명을 체포를 해서 10만 개 정도의 위조 화장품을 이제 압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이 원액 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주입해가지고 바로 패키징 해가지고 상자해서 이제 주문 들어온 거 이제 또 외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고 있는 예, 사건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예, 이건 일본 브랜드였는데 요 사건은 이제 광동성에서 예, 발견이 됐던 공장 사건입니다. 역시 규모가 거의 70억 원이 넘는 정도의 큰 규모였기 때문에 공안을 통해 이제 형사 단속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25만 개 정도의 제품을 확인하고 예, 압수를 했습니다. 예, 요 사건도 예, 광동성에서 발견된 사건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들이 다 중국 남쪽 지역에서 예, 발견된 사건들입니다. 역시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건 규모는 하나로 약 24억 원어치 정도 예,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공장이라고 하지만 창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런 이제 용기들 그리고 이제 뭐 단상자들 보이시는데 이런 용기와 단상자는 이곳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용기랑 단상자는 다 별도로 주문을 해서 이 주소지로 받은 다음에 이 주소지에서 내용물만 넣어서 이제 완제품만 조합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완제품도 발견이 되지만 예를 들어 요 우측 하단에 있는 병들은 아마 공병인 거죠. 공병도 발견이 되고 아니면 어떤 단속은 공병을 만드는 회사도 단속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포장재만 발견이 되거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유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달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유조품을 만드는 곳이 한 곳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도 저희도 예를 들어 용기는 저쪽에서 생산을 하고 뭐 조립은 이쪽에서 하고 창고 보관은 또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좀 분업이 돼 있는 것처럼 위조품 유통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단상자 잘 만드는 곳, 용기 잘 만드는 곳, 내용물 만드는 곳 이게 다 분업이 돼 있어서 분업이 돼서 각자의 일을 하고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또 이제 핵심 주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산업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최종 결과물도 잡아야 되지만 중간에 이런 중간 그 포장 용기나 이 포장 제품을 만드는 곳들도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사건은 이제 한국 브랜드였고요. 좀 특이점은 일단 단속 지역은 역시 광동성입니다. 광동성 심천, 그 홍콩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예, 심천은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공안 단속이었고, 이 사건의 좀 특이점은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랑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요 오른쪽 상단에 사진 두 개 보시면 요렇게 진열장이 있죠. 화장품들 진열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에서는 이제 틱톡, 그러니까 해외 버전은 이제 틱톡이죠. 이제 중국 버전은 이제 더윈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판매를 했고 위에 이 사진이 그 라이브 커머스의 작업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진열을 해놓고 바로 라이브 커머스 통해 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하고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뒤쪽 얘는 요 아래 두 개 사진인데 창고에 이렇게 이제 유조품을 보관해 놓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발송하고 예, 그런 식으로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규모는 한 8천만 원 수준이었고 8천만 원 수준도 상당히 큰 건이어서 역시 형사 단속으로 예, 단속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 사건은 예, 형사 단속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을 한 그런 사건 예시인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서류는 이제 중국 인민법원의 그 민사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요 안에 법원 판결 위에 표의 맨 아래쪽에 법원 판결 보시면 80만 위안 배상 판결. 그러니까 한 한화로 1.5억 정도의 배상 판결이 당시 나왔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환율로 계산하면 더 높은데 어쨌든 이런 1.5억을 위조품 판매한 사람이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 위조품 판매자 유통상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단속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형사 단속을 하고 동시에 민사도 진행을 해서 유조품은 유조품대로 압류를 하고 이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받아서 또 브랜드사가 입으신 그런 이제 어, 침해 피해에 대해서 이게 보완을 하는 조치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마지막 사례는 요거는 이제 중국 세관의 사건입니다. 예, 화장품 사건이었고요. 요 아래 이 서류를 보시면 요게 세관에서 의심 화물이 나오면 브랜드사나 브랜드사가 지정하신 에이전트의 이메일로 발송되는 통지서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고 좀 글씨가 작아서 구분은 안 되실 텐데 이런 통지서가 몇 월 며칠 어느 세관의 도장에 딱 날인돼서 전자 파일로 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저희가 알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정보가 다 있습니다. 어느 세관을 통해 어느 수출 회사가 무슨 제품 몇 개를 어느 나라로 수출하려다가 통관에 걸렸는데 의심이 좀 된다.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위조품이면 압류 신청을 우리한테 해줘라는 서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링 된다는 게 일단 이 서류를 받으신 자체로 아직 압류를 결정을 안 하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품이 중국 어디 항구를 통해 어느 나라로 지금 수출이 됐네라는 기본 정보를 확보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세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서류 자체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세관 등록이 중국에서 돼 있으셔야 그나마 이런 서류가 올 1차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 같은 경우엔
광시성에서 어, 그 위조 화장품 200개가 베트남으로 유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중국 광시성의 세관에서 걸려서 저희가 이제 보증금을 내고 200여 개를 다 압수를 해서 이제 폐기 처리한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뭐 위에 드렸던 내용 쫙 정리 한번 드리면 중국산 위조품은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위에 이제 보시면 이 세 개의 시장을만 합쳐도 거의 저희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시장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세 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시장의 위조품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아, 우리는 이제 미국이 위주인데 우리는 중국 시장은 잘 안 돼서 관심 없는데라고 하셔도 중국 위조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프라인 단속, 중국은 이제 오프라인 단속과 수출 단속, 민사 소송 이렇게 종합적인 대응을 하시고 미국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의 이런 온라인 플랫폼 신고를 위주로 두 개의 국가를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혹시 이제 위조품을 판매하는 그런 중국인이나 중국 회사 정보가 확인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정보를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중국에 있는 이제 그 회사를 찾아 들어가서 미국의 대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판매자의 중국에서의 침해를 대응을 해서 미국의 판매까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응과 오프라인 대응은 양날개처럼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되고 어느 특정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은 제품은 위조품 유통이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뭐 근절해서 0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위조품이 발생하는 이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되도록 컨트롤할 수 있게끔 관리하신다라는 전략으로 예, 그 목표를 잡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조품 판매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뭐 소송도 하고 오프라인 대응도 하고 링크 신고도 하고 이 모든 걸 하는 판매자와 아주 영향력이 미비한 위조품인 것 같긴 한데 뭐 판매량도 몇 개 안 되고 뭐 이런 판매자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링크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치하고 이런 이제 침해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및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위조 화장품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 세관, 홍콩 세관 그리고 이제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는 또 미국 세관까지 이 상표를 등록을 하시는 건 지금 중국산 위조품이 해외로 해외 시장으로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라는 걸 여러 번 예, 강조해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그 브랜드 보호라는 업무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거나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 보호를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협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좀 이따 또 그런 지원 사업을 또 이제 저희 김기덕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되는 문제고 이 머리가 아프실 수는 있지만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하는 방법과 뭐 지원 사업과 그런 이제 조치들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제 협회를 통해서 뭐 저희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 보호 업무에 특히 이제 뭐 K 뷰티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친정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업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속 방법을 찾아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브랜드 보호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2024년보다 훨씬 더 그 성장하는 K-뷰티의 이제 파워를 같이 지켜나갈 수 있길 예,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예, 일단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문병호 대표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김기덕 대표님께서 지식재산 보호원의 온라인 링크 단속 지원 사업과 IP 데스크 오프라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P스페이스 김기덕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방 전에 문배용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기업의 돈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도움을 받게 해 드리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1번 온라인 위조 상품 차단, 2번 해외 세관 등록, 3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4번 치매 실태 조사 및 단속, 5번 치매 초동 대응, 6번 치매 공동 대응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온라인 링크 신고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기관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고 써 있는 곳은 이 한국에 있는 지식재산보호원 본원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후에 IP데스크라고 써 있는 업무는 각 나라별 IP데스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온라인 링크 사업의 이 사업 목적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 기업의 위조 상품을 대응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해외 온라인에 유통 중인 우리 기업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차단, 그리고 결과 리포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고요. 신청 대상자는 국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우리 기업이고 각 국가의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 등이 있는 우리나라 회사여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상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 규모가 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별로 좀 상이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할 추천 기업은 중국 위조품이 많거나 아니면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유통이 되고 있는 기업 등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고요. 온라인 통해서 이제 이미지 도용, 뭐 유서 상품, 상호 도용,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 다발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 현재 지금 25년도 사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차 모집이고요. 이 모집은 1월 23일 날 마감입니다. 1차가 마감이 되면 올해는 3차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와서 현재 1차 모집 기간 중이라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아까 전에 이제 문병우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저희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플랫폼의 웹사이트를 어, 가품인지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 사이트인지 진짜 사이트인지 판단하고요. 그게 이제 위조품의 판매 링크라 그러면 3번 링크 삭제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침해 모니터링.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업무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각 플랫폼에서 링크가 삭제됐을 때에 나오는 페이지 모양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 한 브랜드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의 링크 신고 사업의 결과거든요. 이제 토탈적으로 뭐 12,000건을 토탈적으로 링크를 모니터링을 했고 그 중에 뭐 차단 성공을 이만큼 했고 타단 링크 신고 국가는 이 정도고 유통 채널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문병훈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부분, 세관 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IP데스크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목적 자체는 해외 지식재산센터에서 40개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제공이고요. 주요 내용의 이 원하시는 국가의 IP데스크에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 지원금 상한 자체는 어, USD 5천 한도에서 50%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할 추천 기업은 중국산 유조품이 뭐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이고요. 어,
아니면 중국산 위조품이 홍콩을 경유해 해외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중소 혹은 중견 기업입니다. 또는 미국 및 기타 해외 국가에서 중국산 위조품이 수입되고 있는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을 말이 요거를 좀 추천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페이지가 왼쪽은 그 세관 등록 그 홈페이지고요. 오른쪽은 아까 문보은 대표님께서도 보여주셨던 어, 이 확인 통지서입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요거와 실제 그 물건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세관 쪽에서 전달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 등록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이 내용은 다 같고요. 주요 내용은 해외 현지의 상표, 디자인권, 이런 출원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유사 선행 권리 검색, 출원 명세서 검토, 출원 등 출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고요. 어, 정부지원금 상한은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50% 금액 지원입니다. 본 지원 사업을 활용할 추천 기업은 중국의 상표 등록이 필요한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이고 홍콩, 대만 및 기타 관련 국가의 상표 등록이 필요한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이고요. 미국의 상표 등록이 필요한 중소 혹은 중견 기업입니다. 이거 페이지는 지금 중국의 상표 등록하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중국의 실제 상표 등록증 예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 침해 조사와 단속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식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 조사를 하고 그게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단속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엔 정부 지원금의 상한이 조금 높습니다. 만 달러 정도 만 달러 한도의 중소기업은 70% 지원을 해주고요. 중견기업은 50%고요. 여기서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지원 사업의 활용 추천 기업은 아래 부분에 나와 있듯이 중국의 위조품 생산 공장, 창고, 도매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중소 및 중견기업이고 온라인 위조품 판매자의 주소지, 회사에 대한 침해 조사가 필요한 중소 및 중견기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해 대상에 대한 행정 단속이 필요한 중소 및 중견기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지금 화장품 관련 제품은 아니고요. 의약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동성에서 의약품 그 마취 크림을 위조 판매하고 있는 업자고요. 이게 현재 그때 현장 단속 사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 노란 통에 있는 제품이 위조품입니다. 아직 스티커 부착 전이고요. 이렇게 단속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행정신고 서류.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제 행정신고 서류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 대응 사업이라고, 아까 조사 단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표권 등록이 다 완료돼 있고 조사를 한 후에 단속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이 분쟁이 맞는지 이 분쟁에 대한 법률 의견서 등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뭐 경고장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의견서 작성 등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 상한은 만 달러고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지원입니다. 본 지원 활용 추천 기업은 중국, 홍콩, 미국 등의 어,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의 발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법률 분석 의견이 필요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작년에 실제적으로 했던 업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화장품 업계는 아니었고요. 이 부분은 오토바이 관련 부품 쪽 업무였습니다. 어, 특허에 대해서 좀 법률 분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 조사와 어, 이렇게 내용을 조사하고 음, 이렇게 법률 대응 제안도 전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경고장을 보낼 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경고장 발송 또한 그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게 K브랜드 분쟁 대응 공동 대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K뷰티 같은 경우에도 동종 업계 3개 이상의 브랜드사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 자체는 조사와 실제 증거 수집을 하고요. 2단계 때는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신청 자격은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어,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고요.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고요. 나머지 30%는 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니까 실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본 지원 사업 활용 추천 기업은 중국산 의료품이 미국 등 해외로 유통되는 K뷰티 기업의 세계사 중 동일하게 중국의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아니면 특정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대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게 2023년도에 실제로 저희 화장품 요 K뷰티 기업 공동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4개사와 이 대한화장품협회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 사업 할 때 이렇게 사업 범위를 정하고 조사와 단속까지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현지 방문 출장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요약드리면은 첫 번째 온라인 위조 상품 차단. 이거는 아까 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단속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고요. 해외 세관 등록은 꾸준하게 해외에서 이 물건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은 기존에도 물론 상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뭐 추가로 또 출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현재 없어서 출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매 실태 조사 단속으로는 어, 해외 국계 이 실제적으로 치매 조사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조사를 하고요. 그걸 단속하는 그런 지원 사업. 치매 초동 대응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어, 초기에 법률 분석 또는 경고장 발송 아니면 후에 민사소송 등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공동대응 사업은 동일 업계. 지금 현재 K뷰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는 공동연합과 이제 같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지원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발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PDF로 또 공유 드릴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거기에서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지식재산보호원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덕 대표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재권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시기가 각각 정해져 있고 보통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시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웨비나의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를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렸는데요. 오늘 웨비나의 강의 자료 PDF 파일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신 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고 받으실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저희 오늘 웨비나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그 지재권이나 이런 위조품 대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오늘 강의를 해주신 IP 스페이스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동안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김기덕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그 직재산 보원에서 지원하는 공동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협단체와 그리고 그 협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원사. 근데 저희가 여쭤보니까 굳이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지식재산보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도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품 회사들 작년 말에 몇 군데 이제 면담을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지식재산 보호 그리고 이 위조품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채널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회사들도 저희가 한 군데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이런 공동 대응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제 혼자서는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어, 저희 그 공통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제품들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회사가 혹시 이렇게 수소문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묶어서 협회와 같이 이 K브랜드 분쟁 대응 공동 지원 사업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안내를 드리고 혹시 이 지원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시기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시면은 저희 협회나 오늘 강의를 하신 IP 스페이스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주요 내용에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지원 사업 신청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화장품 대기업 두 개사, 뭐 중견기업 두 개사 이렇게 총 화장품 회사는 네 군데 들어가셨고 저희 협회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위조품 그리고 실태 조사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직접 뭐 그때는 이제 중국이 타겟 마켓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실제로 저희가 가서 그 미조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그런 사전 조사를 미리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서 이제 실제로 미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현황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증거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 2단계라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 지원 사업을 또 지재권 보호 그 저기 협단체에 또 신청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행정단속이나 이 1단계에서 수집한 근거를 가지고 2단계에서 행정단속, 형사단속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그 같이 좀 받아서 도움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에 대해서 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 협회로 관심이 있으신 회사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좀 현황을 살펴보고 공통으로 문제가 되고 되시는 국가를 좀 같이 묶어갖고 그런 회사들은 저희 협회랑 같이 지식재산 보호하고 한번 협의를 한 후에 이 분쟁 대응 공동지원 사업에 올해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혹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회사는 없으시네요. 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그 채팅창에 남겨드린 구글 설문 폼입니다. 웨비나 만족도 설문조사지 작성해 주시면은 강의 자료 PDF 파일은 저희가 이번 주 내로 그 오늘 강의를 해주신 IP 스페이스 측에서 발송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 감사드리고요. 항상 지재권 관련해서 또 문의 있으시면 협회로 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관련 전문가 분들께 또 여쭙고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